안녕하세요,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을 생각할 때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면역이 좀 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드시죠. 뭐 고약을 섭취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소위 영양주사를 맞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소위 영양주사라고 불리는 링거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사감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초겨울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날씨를 전하기 위해 약 15분 전부터 서 있었는데요. 몸이 이렇게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춥고요. 두 손은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집 밖을 나오시면 어제와 공기 자체가 사뭇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8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4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오늘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0.5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중부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그중 강원도 철원은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제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충북과 광주, 전북, 경북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밤부터 중부 지역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서풍의 영향으로 공기가 건조할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초겨울만큼 춥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은데요. 반면 낮엔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안동 13도, 창원 15도, 부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최고 5cm의 꽤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들어와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금요일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기록하겠고요. 낮에도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초겨울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옷을 여러 벌 껴입어도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이 모자나 목도리를 착용하면 목이나 머리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개그우먼 장미화 씨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지고 으슬으슬해지면은 야 이거 보약 한제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보약 한제 지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파가 있고 네. 조금 젊은 층들은 나 이거 링거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네. 맞아요. 보약과 링거라는 단어로 옛사람이냐 요즘 사람이냐. 맞아요. 근데 링거를 참 많이 맞기도 하던데 그게 혹시나 기분 탓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근데 맞아보셨어요? 링거 투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 맞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링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저 돈만 있으면 많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한 1시간 정도 쉬면서. 네. 그래서 저도 또 좋아하는 놀이도 링거. 이 정도로 링거를 많이 맞는데. 설마 했는데. 자,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거 투혼 효과 있다 없다. 링거 투혼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세 분이 모였네요. 링거. 네. 김진실, 민진실 오늘 진실만을. 네. 네. 아니 저 김민주 원장님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아, 그래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이고. 쉽지 않네요. 다음엔 다이어트 특집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사례자로 나오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예. 자, 장미화 씨는 그래서 링거를 맞아서 효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효과를 아니 본 적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몸살 감기나 이런 거 너무 심할 때는 낫지 않을 때는 저는 좀 놔주세요 얘기하거든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럼 맞고 나면 훨씬 몸이 개운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좋다는 주사를 네.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선물로. 너무 좋아. 제가 맞지 안 맞아 물어봤잖아요. 나도 궁금하네. 이거 얼마예요? 나도 궁금해요. 뭐예요? 얼마나 귀가 좋길래요? 솔깃하네. 그게 뭐 그 자체 내에서 네. 이렇게 만든 거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름도 정확하진 않은데 아하. 황우주사였던가 예. 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예. 맞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양주사, 소위 링거도 네. 유행 따라서 이름이 막 바뀌더라고요. 맞아. 아이언맨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이언맨 주사는 또 뭐죠?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아이언맨처럼 튼튼해진다. 오. 느낌이 그냥 좋잖아요. 아이언맨. 내가 이걸 맞으면 아이언맨처럼 돼. 야. 어떤 기분도 느낌이네. 솟아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느낌도 막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마늘 주사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오, 마늘 몸에 주사. 좋은 마늘이 오 몸으로 예, 이런 거. 예. 감초 주사, 뭐 비타민 C 주사, 그렇죠. 뭐 신데렐라 주사. 예. 벌써 느낌만 이렇게 예.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름만 네. 들어도. 네. 우리도 하나 만들죠? 굿모닝 주사. 왠지 아침에 상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저녁에 맞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굿이브닝 주사. 오케이. 자, 아무튼 링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언제 맞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자, 병원에서 소위 추천해주는 영양주사들이 있어요, 링거가. 네. 자, 이럴 때 이런 주사를 추천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병원에서 많이 맞는 주사 뭐가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늘 주사. 나왔네, 바로. 바로 나왔네요, 진짜. 마늘 주사. 아까 장미화 네.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마늘 주사라는 애칭으로 잘 알고 네네네. 계신데요. 네. 마늘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로하면 생길 수 있는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네네.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있어서 잘못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길로 갔을 때 젖산이 생기는데 네. 이거를 예방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조금 더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니까 만성 피로가 있다거나 체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한테 좀 권할 수 있는 주사인 거죠. 예. 근데 뭐 저도 마늘 주사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이름이 맞았어요. 마늘 주사잖아요. 네. 성분이 혹시 마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마늘을 갈아서 즙을 짠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름 네. 때문에. 근데 사실 마늘 자체가 네.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주사를 맞게 되면 마늘 향이 난다라고 네. 해서 마늘 주사라는 애칭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요. 그 주성분은? 성분 자체는 이제 보시면 프로설티아민이라고 하는 네. 비타민 계열에 있는 성분이에요. 프로설티아민. 네, 주로 이제 비타민 B1 쪽에서 유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성분 자체도 마늘 냄새가 좀 나서 그러는 거기도 하지만 네. 사실 마늘에도 풍부하게 있는 성분이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군요. 실제로 맞고 나면 저는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나던데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마늘 주사. 네, 마늘 먹은 것처럼 오. 안 맞아봤죠? 네.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나요, 실제로. 아유, 네. 부럽다. 맞아봤구나. 근데 네. 마늘 주사가 그 최근에 이거 맞고 또 돌아가신 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마늘 주사 때문인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때요? 저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9월 초에 인천에서 마늘 주사를 맞은 후에 사망하는 환자분이 생기셨는데 네. 사실은 이 마늘 주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천 지역에서 이제 수액요법을 맞고 4명 정도가 사망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중이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마늘 주사라는 약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주사를 뭐 믹스하는 과정이나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이 돼서 세균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마늘 주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분 네. 자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대신에 이런 수액요법이라는 건 모두 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바로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체액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다던가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 약간의 이상 반응처럼 구역 구토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는 있으셔서 자의적으로 그냥 주사 맞겠다, 주사 놔달라라고 하지 마시고 늘 본인 상태에 맞게 의료진이랑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 언제나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했는데. 예. 네. 자, 두 번째, 숙취해소입니다. 예. 아이고, 이것도 세상에. 또 직장인들 많이 맞죠. 전날 과음하고 회식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점심 때쯤 가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나 그래요? 한 대 맞고 올게. 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자, 그럴 요때는 때는요? 뭐 얼마나 술을 감초주사. 맞아요. 감초주사. 그래요. 감초 주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마늘 주사에는 마늘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네. 감초 주사에는 감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구성분이?
이제 글리시리진산이라고 하는 감초의 뿌리에 주로 많이 있는 성분이고요. 이 감초에. 네, 홍삼이나 감초에 우리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네, 하잖아요. 네. 역시 같은 계열의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 기능 개선이나 내지는 안에 있는 뭐 독성 물질 디톡스에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 다음날 간 기능 개선에는 네.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저는 오늘 새로운 세상을 보았어요. 아니, 얼마나 술을 먹어 링거를 맞아요. 우리는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맞지?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아우, 그냥 아우, 정말 난 너무 놀랐네. 어떻게 술을 마시면. 근데 예전에 민혜원 원장이 분장실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제가 기억해요. 뭐요? 사실 물만 맞아도 좋아요.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취해소에 꼭 굳이 너무 비싼 거 맞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나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희끼리 술 마시고 다음날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알코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독제가 없어요. 대신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약간의 포도당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수액은 포도당 수액이니까 포도당 그 수액 하나만으로도 물과 영양 성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괜히 비싼 영양주사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술을 가끔 이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한 번씩 크게 많이 본인 주량보다 넘어서서 드시고 다음날 너무 증상이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맞으셔도 되는데 좀 김현욱 씨처럼 자주자주 드시는 분들이 드셨어요? 얘기를 매번 하셔서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자주 맞게 되면 특히 감초주사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약간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내에 스테로이드 농도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농도로 너무 장기간 3개월 이상 맞게 되면 실제로 뇌부종이나 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먹는 것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만 가끔씩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죠. 역시 뭐든지 과용하면 안 되네. 그러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역력 저하. 이제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많이 그렇죠. 이거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자, 이때는 어떤 유형일까요? 그럼 감기도 오고 몸살도 오고. 비타민. 역시 비타민 주사네. 비타민. 네. 요즘 제일 많이 맞는 주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환절기 되고 감기 많이 걸리시고 하면 다들 오셔서 비타민 주사 찾으시거든요. 네네. 저희 1일 권장량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오렌지 한 200개 분량 정도의 고농도의 비타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성분이 뭐 비타민이겠죠? 그렇죠. 아주 그러네. 고용량의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고용량의 비타민. 근데 저는 링거를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사는 어려워하면서 사실 같은 그죠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뭐 맞아도 별로 효과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덜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링거라기보다는 수액요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능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의학은 이제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그 증거,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증거를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능의학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쌓인 거거든요. 그리고 연구가 있다라고 해도 건강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암 환자분들이나 면역이 굉장히 저하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픈 상태나 특별한 컨디션이 아닌 이상은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영양소 결핍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결핍된 영양소가 아닐 경우에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내지는 사실은 이런 치료를 받을 만큼 영양소 결핍이 없는 상태에도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어서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의사와 상의 후에 어떤 수액을 맞을지 결정하는 게 좋은 거죠. 네네네. 자, 장미화 씨가 제가 뭐 숙취해소, 뭐 면역력 저하에 뭐 만성 피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뭐 이러셨잖아요. 이제 본인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여성분들은 사실은 숙취해소 이런 거보다도 피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또 링거 맞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나 맞아본 맞아봤죠? 적은 없지만 맞아요. 되게 관심 있어. 그러니까. 아이유 주사라고 해서 아이유처럼 하얘진다고 그런 주사도 있었고요. 딱 맞는 순간 아유 예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요 인기 유튜버 분께서 20회를 이 주사를 맞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 이제 바로 김민희 원장님 미용 주사예요. 출격입니다. 네. 미용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 주사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백옥 주사입니다. 오, 이건 하얘지나 이름부터 봐요. 이건 네. 참 너무 막 세 가지가 이제 네. 준비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태반 주사. 어머, 다 좋을 것 같아. 네. 희귀해지는 이름이 좋아. 이거 봐요. 일단. 장미아 씨 눈이 번쩍 뜨이죠? 네, 그렇죠. 이거 봐. 본인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맞아본 적은 없어. 예. 예. 자, 첫 번째. 비욘세 주사라고도 불리는 백옥 주사. 아.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비욘세 주사 알고 계셨어요? 아니, 작가가 비욘세 주사라는 건 워낙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네. 주사가 이제 이름은 백옥 주사, 미백 주사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불리는데 비욘세가 이거 맞고 네. 하얘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욘세 주사로 엄청 유행을 했어요. 심지어 그분이 흑인인데 백인 됐다는 얘기도 그런 있어요. 얘기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다 이제 비욘세 주사 맞으러 왔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버 분들, 뭐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네. 이거 맞고 하얘졌다는 포스팅을 계속 하면서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나만 몰랐네. 아니,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입니다. 저거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 소위 말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네. 이게 미백 효과가 주목받는 이유가 네. 멜라닌 색소의 침착,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멜라닌을 억제시키니까. 네네네. 그게 올라오면 이제 피부 침착되고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니까 네네네. 그걸 막아주는군요. 그쵸. 그렇군요. 자, 글루타티온이 피부 미백에 영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데렐라 주사. 세상에. 요건 12시 전에 맞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12시 전에 맞죠? 네. 예. 자, 요거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네, 신데렐라 주사는 일단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름이 예쁜데 주로 이거는 병원마다 성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네. 한데요. 네, 대부분 이제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알파리포산. 네. 이게 이제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항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내장 지방을 태워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어쨌든 있거든요. 이뻐지는 거네요. 네, 미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예.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입증이 된 건가요, 과학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 이 신데렐라 주사가 칼로리 소모를 높여주고 네. 식욕을 억제해준다는 얘기가 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결혼식 앞두고 되게 처방받으러 많이 살 오시거든요. 빼려고? 신부 네, 이제 결혼식 분들께서. 앞두고 이제 뭐 항산화 효과도 기대하고 식욕도 빼고. 조절하고 그렇게 오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비만 치료제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건 아니기 주의가 필요하네.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 원장님 이거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거 맞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태반 주사 맞으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여기 없는 다음이 겁니다. 태반 주사예요. 태반 주사. 네. 네, 태반 주사는 정말로 네. 우리가 아는 그 태반이에요. 네. 정말 그 임신 중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태반인데요. 네. 생각해 보면 이제 태아랑 엄마랑 산소도 주고받고 네. 영양분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풍부할 것이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주사인데요. 여기 좀 보면은 자거 추출물 또는 맞습니다. 자거 가수 분해물 네. 성분. 아유, 이제 뭔 말이죠? 태반에서 나온 얘기라는 아, 이게 이제 태반에서 나왔다는 네네네.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혈액 성분이라든지 네. 호르몬 성분은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네네네. 순수한 단백질만 아미노산으로 정제를 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보습이 되고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잔주름을 제거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름 네. 제거해줬구나. 근데 태반은 원래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맞아, 맞아. 태반 그다음에 크림도 뭐 있잖아요. 마스크팩도 있고 맞아요.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굉장히 고영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태반이 갱년기 증상을 또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 또 이 중장년층에서 많이 네, 맞는다 네, 네. 그래요. 어때요? 네. 사실 태반 주사는 미용 주사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수행요법 중에 하나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청 인증 사항을 봤을 때도 피부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얘기하신 갱년기 증상 개선 그리고 간 기능 개선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선 효과인 거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되면 그게 이제 피부로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겠네요, 사람들이. 네.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뭐. 진짜 효과가 있나?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도 너무 효과가 있다고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몇 번 맞으니까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때요? 사실 이 주사가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미백 주사도 아까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피부 톤이 밝아지고 덜 피곤해 보이고 덜 칙칙해 보이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이미 내 얼굴에 생긴 기미 주근깨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고 맞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망하시는 거고. 생긴 거는 약간 이제 시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기 있어지고 좀 밝아지는 네.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은 또 만족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기대시기보다는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피부과 시술, 관리 이런 거에 보조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뭐 하나에 살짝 빠지거나 효과를 좀 봤다 그러면은 그걸 맹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하루라도 건너뛰면은 막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 들은 사람들 맞아요. 많아요. 사실 그게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뭐 미용주사도 그렇고 영양주사도 그렇고 계속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게 치료가 아니고 개선의 효과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것이든 이걸 너무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양의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개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반드시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의학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유념하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링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비싼 링거가 무조건 좋다. 사실 우리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좋은 게 섞이니까 비싼 거 아니냐. 그렇죠. 뭔가 비싼 건 효과가 날 이유가 거 아니- 있죠. 저기 흥분하지 마요. 나까지 흥분이 되잖아 지금.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아니, 비싸니까. 네. 나 맞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비 원장님 어때? 비싼 게 더 효과가 훨씬 좋다. 아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막 되게 좋은 주사, 뭐 황후 주사 이런 식으로 얘기 다 네. 들어보면 네. 사실은 레지멘이 딱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병원마다 각자 다 쓰고 있는 레지멘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믹스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또 임의적으로 수가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좋은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또 하나는 무조건 좋은 성분, 비싼 성분이 들어갔다고 좋은 링거는 아니에요. 아. 아까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때 그걸 채워줘야 효과가 그렇지. 있는 거지. 아무리 비싼 영양소를 넣는다고 네. 해도 이미 내 몸에 충분하면 오히려 과다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는 효과와 내 증상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예 어떨까요? 예.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굴만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난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저는 원래 좋으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럴 그러니까 수 뭐냐면 있죠. 사람마다 예. 뭔가가 좀 내가 좀 뭐가 부족해 이러면은 그걸 먹었을 때 막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뭐 갑자기 고기가 네. 땡긴다 이랬을 때도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 찾는 거다. 약간 인체에서도 그런 식의 그런 영양 성분이나 영양 사이클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똑같은 수액을 맞는다고 해도 컨디션 따라도 다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열이 났을 때 또는 탈수가 있었을 때와 정상일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맞아서 좋다라고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얘가 맞았으니까 나도 맞아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두 가보겠습니다. 번째는 뭘까요? 자, 링거 그것이 알고 싶다. 아, 링거 맞으면 독되는 사람도 있다. 아, 분명히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다 짚고 좋은 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링거라는 게 우리가 혈액에다가 바로 주사를 꽂고 수액을 이제 바로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체액량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몸에 체액이 많은 상태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내지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체내에서 이 체액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이미 좀 체액 과다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함부로 수액을 맞게 되면 이제 콩팥이 안 좋으신 신부전 환자 같은 네. 경우는 전해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몸에 부종이 쌓일 수 있고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역시도 온몸에 부종이 생기면서 심장에도 물이 찰 수 있거든요. 뭐 폐 역시도 폐 부종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본인
본인이 건강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포도당 수액 함부로 맞으시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러겠네요. 그렇군요. 네. 무조건 다 저는 좋은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는 않군요. 근데 링거 자체에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사실 링거도 너무 고농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포도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너무 고농도로 가면 혈액 내에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뭐 면역력이 좀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고농도로 수액을 맞았을 경우에는 혈관통 자체도 굉장히 심해서 맞으실 때도 좀 괴롭고 불편하시고 혈압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링거. 섞어 맞아도 괜찮다라는 맞아. 거네요. 네. 물론 이제 뭐 이건 뭐 의사분들이 섞는 거니까 네. 괜찮겠지 하면서도 저렇게 막 섞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좋은 게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괜찮을까요? 어때요? 사실 수액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뭐 아까 나왔던 비타민 C 무슨 여러 가지 태반 성분을 섞는다고 해서 뭐 불법도 아니고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심지어 네. 우리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저는요, 다 섞어 마늘에다 달라세요. 감초에다가 제가 얘기해요. 섞어주세요. 맞아요. 기사 한 이왕 시간 내에 맞는 다 갖고 김에. 갈게요. 어쩐지 오늘 섞어달라고 되게 하세요. 자신감을 보이더라. 많이 섞어봤구나. 근데 저런 분들은 저희가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와서 막 콕콕 찍어서 좋은 거 다 그러니까, 섞어달라고 예, 말씀을 예.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이제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좋다고 다 섞어서 맞기보다는 정확히 내 상태를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탄주 좋아하는 분들이 이것도 다 섞습니다. 네, 문제가 많아요. 자, 아무튼 오늘 링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링거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건 또 아니다. 네, 내 몸에 맞는 걸 맞아야 된다. 이런 꼼꼼하게 생각이 드네요. 따져봐야 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민원장님. 사실 어떤 치료제건 득과 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조건 만병통치약이고 무조건 좋은 약은 없거든요. 링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워낙에 영양실조가 많고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설사 질환으로도 사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영양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잘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욕심내지 않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oh here we go.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방송인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고요. 네. 이인철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링거 맞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까지 링거 얘기를 했었는데. 변호 링거. 자. 예. 네, 저희가 이 잘 사는 네. 법과 관련해서 매주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장미아 씨께서 준비하셨죠? 예,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4년 여름쯤에 상조회사에 가입 하나 해야 좀 든든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K상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만 원 모두 완납까지 딱 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세상에 2년 뒤인 2016년 7월에 이 회사가 폐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날벼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조합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넬렐렐렐렐레 여보세요? 거기 상조회사 조합이죠? 제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혹시 K상조회사 가입하셨나요? 네. 그건 불입한 대금의 50%를 환급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실 경우에 필요할 때 원래 계약대로 저희가 서비스는 해드리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네. 아니, 제 피 같은 돈을 다 냈는데 반밖에 못 돌려받다니요.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를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서비스일지, 전화 끊어도 되는군요. 예, 아닐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낸 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K상조가 폐업을 했어요. 없어진 거 회사가. 그래서 상조 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둘 중에 하나, 50%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상조 회사에서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서비스를 네. 받아라. 자, 이런 경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네, 너무 억울할 쉽지는 것 않습니다.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도 네. 주식회사가 망하면 네.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아. 마찬가지 논리라서 네. 상조회사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받을 수는 없고 50%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50% 받는다는 게 맞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만 받을 수 있다. 어. 그러면은 사실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내가 240 냈는데 그럼 120만 받을 수 있다는 네. 거니까 너무 아까워서 네. 그럼 나는 그걸 유지하고 당신이 얘기한 서비스를 받겠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요구했던 서비스와 또 저쪽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약이 그렇죠, 달라진 그렇죠. 거니까. 내가 원래 K상조에서 원했던 서비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대했던 게 있을 지금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네가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대한 서비스 제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서비스 제도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야, 오늘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답변이 아주 심플합니다. 네. 네. 자, 간혹 상조회사가 폐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조회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뭐 인수합병이 워낙 흔히 일어나는 맞아요. 일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는 해약할 일이 생기면은 인수한 회사로부터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가 회사를 합병하면은 다 포괄적으로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경우는. 해약환급금도 다 지급받을 수가 있는 네. 지금 뭐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네. 제가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네. 돈을 다 완납을 했어요. 네. 돈을 다 완납을 했는데 네. 네. 중간에 내가 해지할 일이 생긴 거예요. 돈이 네. 필요해서. 아. 그래서 이제 해지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합병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더니 A라는 회사는 우리는 B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B라는 회사에 받아라. 당연한 얘기죠. 예. 지금 이 변호사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B라는 회사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이제 합병했는데 A라는 회사 너 계약했으니까 너 걔한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수회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서 아하. 해약환급금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조건에 서로가 이제 A 회사, B 회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계약했던 부분은 니네가 책임지고 우리는 그 이후의 것만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인수 같은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계약이잖아요. 네. 예. 계약은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아. 할부거래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인수회사가 책임져라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아니 우리는 거기까지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책임져야 돼. 거기 가서 받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B 회사에다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구나. 인수한 쪽에서 무조건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러네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조회사 해약 환급금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또 여쭤보면 상조회사 가입할 때 사은품을 많이 걸잖아요. 보통 요즘에 예, 광고할 때 자, 저희 회사 가입하시면 안마의자도 예, 뭣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시키면 냉장고 같은 걸 이제 줬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받고 이후에 대금 완납을 다 했습니다. 네. 근데 해약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랬더니 그 상조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환급금 중에 당신이 받아간 그 냉장고 사은품은 가격을 빼고 내가 주겠다. 네. 왜? 그거는 가져갔으니까. 예, 예. 근데 우리 서비스 활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다 받고 싶으면
냉장고를 돌려줘야 되는 건지. 냉장- 좀 치사하기도 한데. 냉장고도 어떻게 2년 보면. 지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야 저도 되죠? 저도 전자제품 사려고 하는데 네. 비싼 제품 할인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해버렸거든요. 실제로 네. 이 변호사도 하셨네요. 이 경우 정확하게 아시겠네. 예.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전자제품 값 새 가격 있잖아요. 원래 가격을 다 내셔야 돼요. 다. 원래 새 가격을. 예.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마 꼼꼼하게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만기시까지 다 내면은 이제 괜찮겠지만 네. 중간에 해약을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완납까지 다 했는데. 완납까지 했으면 괜찮죠. 그럼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돌려주고 그냥 내거 온 거예요? 그렇죠. 보통 계약할 때는 이제 완납할 때는 네. 소유권 이전된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냉장고도 내 거고 해약했을 경우에 해지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조건이 계약서에 네. 보통 완납까지 하면은 이제 돌려준다라든지. 돌려준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확인을 해보고 내가 끝까지 부을 자신 없으면 냉장고 받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해야 세상에 되겠군요. 공짜는 없다. 그렇죠. 냉장고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요. 예.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뭐 냉장고도 냉장고지만 여행을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덜컥 혹하죠. 가입을 했는데 네. 나 막상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딱 찍었어 했더니 네. 그 나라는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여기는 거기는 이렇습니다. 예, 거기는 가시려면 한 200을 더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조건이 제약이 있어요. 참 많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계약 위반이라서 처음에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여행을 보내준다. 근데 보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준다라고 했으면은 예. 거기에 뭐 부가적으로 이 나라는 안 된다. 조건부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오, 그거 말이 안 돼요? 명쾌하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뭐 네. 국내 여행일 수도 있고 해외여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서에 광범위하죠. 조금 미리 꼼꼼하게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 무리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북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황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여행이라는 거는 그런 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건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자, 간혹 일부 상조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회사면은 장례식장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식장은 저희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를 거래하기 때문에 어이구. 그 옆에 있는 그 B 장례식장으로 좀 옮기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가 상조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거 황당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장례식장하고 상조회사랑 좀 입장이 달라요. 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상조회사에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상조회사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자기네 물품만 강매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양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두 입장 다 어쨌든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나 그 사람들이 가장 슬퍼했을 때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양보해가지고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셔서 예. 오신 거예요. 네네. 그거 다 세팅해놨고. 그렇죠. 근데 옮기기가 애매하잖아요. 이런 애매하죠. 경우에 이제 봐서 하기보다는 나는 여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없냐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미리 좀 문의했으면 좋겠어요. 상조회사에서 미리. 특히 기피하는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아. 굳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네. 내가 어디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 괜찮으냐. 네. 상조회사에서 거기 괜찮다고 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바람직하다. 미리 가서 하지 말고 예,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예.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다고 예.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꼼꼼히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관할 구역이 이쪽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혹시 안 되는 곳이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약할 때 미리 얘기해둘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거예요. 요즘 워낙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가입할 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인지 그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조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우리는 피부로 좀 와닿아서 그런지 장미아 씨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고, 여기는 피부에 안 와닿는 거야, 아직.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농촌이라고 하면 네. 그냥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뭐 고전적인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짓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네. 최근에는 농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생산에 그치지 않고 네.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광까지 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농촌 융복합 산업.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제조, 가공에 나서는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농촌 산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농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제6회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10여 개의 농가들이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겨루는 현장. 다양한 분야의 농촌 사업자들이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뽐내는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 등 각종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10팀을 선정했고 업체별로 1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져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승자가 결정되는데요.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위원회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융복합 산업 경영체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좀 보고 배우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정말 잘하신 분들한테 칭찬도 좀 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좀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장장 6시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최종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은 2팀이 선정됐는데요. 올해의 대상까지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겠죠.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다른 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만큼 그거에 대해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업체를 찾아 경북 울진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치로 건강을 연구하는 남우영 대표. 저희 회사 오셨으면 먼저 유산균 김치부터 맛보셔야 돼요. 유산균 김치? 겉으로 봐선 일반 김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카시아 꽃이라든가 개망초라든가 갈대뿌리라든가 또는 뽕잎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대표적인 야생초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애는 여기 있는 개망초거든요. 유산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수를 넣을 때는 이렇게 꽃을 말려서 사용하고 김치 소로 할 때는 얘들을 이렇게 특수하게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한 김치에 맛을 더하기 위해 황태, 블루베리 등 천연 재료와 야생초에 있는 유산균까지 첨가했답니다. 야생초를 이용해서 유산균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금을 넣지 않고도 유산균들에 의해서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금 대신 야생초 분말을 넣어 발효를 시키면 짠맛은 물론 단맛, 매운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을 낸다는데요. 그리고 염도를 비교해봤는데 일반 김치보다 염도가 무려 7분의 1 이하입니다. 저염 김치는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데요. 업체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일환으로 김치 생산뿐만 아니라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산균들이 다 잎사귀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대뿌리를 사용하실 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위쪽 줄기들이 죽어야 돼요. 김치에 들어가는 야생초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차례. 평소에 집에서 김치 잘 먹어요? 어린 집에서만 다 먹어요. 집에서 잘 안 먹어요? 네, 너무 매워요. 학교 김치는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만든 걸 먹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김치 양념을 만드는 아이들. 그런데 VPL은 도대체 뭔가요? 유산균을 이용해서 식물에서 미리 출출했는 식물 영양을 VPL이라고 불러요. 식물 영양 물질이에요.
소금을 넣지 않아도 김치 맛을 내고 영양을 주는 성분이 바로 VPL이라는데요. 천연 조미료를 넣어 만든 저염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맛있어요? 어른 입맛에는 어떨까요? 그냥 싱거울 줄 알았는데 맛도 짭짤하고 간도 싱겁고 생김치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익었어도 되게 이렇게 좀 가볍고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간. 현미경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이런 유산균 김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처음에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이제 고혈압 당뇨라든가 그다음 심장비대증, 동맥경 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된 게 유산균 저염 김치인 거죠. 대표의 건강 또한 몰라보게 좋아졌답니다.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김치라고 하면 또는 주스처럼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김치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가 있을 거잖아요. 샐러드라든가 스무디라든가 이걸 즐겨 먹는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무염김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갈아서 마시는 김치 이쪽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농촌에서 만드는 미래, 내 몸을 살리는 김치로 건강한 삶을 개척하는 남우영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요즘 청년 취업이 쉽지가 않죠. 네. 이런 불황기에 생활 속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금이 많지 않은데도 창업을 하는 대표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네. 예비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업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젊음, 열정, 도전 등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데 24, 젊은 나이로 사장이 된 청년이 있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 같다고 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취업도 어려운 시기, 창업으로 인정받은 청년 대표의 창업 노하우. 메모할 준비들 하시고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소문이 무성한 청년 대표를 찾아간 곳.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집에서 업무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요. 어머나, 희죽희죽 웃으며 게임만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제가 청년 대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대표 최현옥입니다. 보통 집에서는 쉬는 공간이라서 일은 별로 안 하고 놀고만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새 말로 놀 땐 놀고 일할 땐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오자마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와는 완전 다른 모습. 진짜 우리가 찾던 그 청년 대표가 맞습니다. 자동차랑 보험사 그리고 이제 신고 서비스를 원섭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차 밖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알리고요. 가까운 경찰서 및 보험사로 자동 신고해주는 서비스랍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창업혁신대회에 나갔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아이템을 좋게 봐주셔서 그걸로 이제 특허로 발전되게 되고 이제 특허를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서 그칠 뻔했던 아이디어는 특허를 통해 구체화됐고요. 그리고 구체화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한 화살표 사업체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비용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바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제도입니다. 저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대표들에게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저금리로 사업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선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대여 및 일부 비용도 지원해주는데요. 성실 실패자에 한하여 상환금도 면책해준다니 참고하세요. 아이디어 그리고 자금 지원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 그 외 창업에 필요한 요소는 또 뭘까요?
우리에게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직접 찾아가고 같이 연구하면서 어떤 측면이 불편하고 어떤 측면이 편리했는지 이런 측면을 캐치함으로써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업 초반은 어느 것 하나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이제는 마음 맞는 직원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업 내용을 보충한답니다. 머지않아 탄탄한 몸집의 회사로 거듭나는 거 아닐까요? 반신반의했죠, 저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맥 관리 그런 거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대표님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청년 대표의 사업 수완이 가장 빛을 발하는 건 거래처를 만날 때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감이 있다는 게 아닐까요?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제 연령대라고 생각보다 되게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어리지만 어린 친구들만의 뭐 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사고 방식이 좀 되게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진지하고 진취적인 면이 있는 그런 대표님 같습니다. 해가 저물자 청년 대표에서 24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서 힘들었지?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한 회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엄마로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데요. 남들이 가꿔놓은 길을 걷지 않으면 온몸을 깨트리고 부수어가며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걸 엄마는 세월을 통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이제 좀 공부를 더 하고 이제 학교를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24세 청년 대표님. 창업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어떠한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번뜩이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로 구체화, 또 이를 받쳐줄 정보들을 찾았던 게 청년 대표의 노하우가 아닐까요? 네, 요즘에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은퇴 후에 노후 설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고 그렇죠. 또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석훈 은퇴 설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은퇴 시기가 본인의 계획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맞아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대한 삶에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은퇴 후에 보다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 그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예. 실제로 이런 고민들 많이 상담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법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재산을 챙겨라입니다. 아,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을 챙겨라. 예. 가장 중요한 재산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있죠. 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모두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 예. 네. 우리 흔히들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말도 있고요. 네. 재테크보다는 몸테크가 우선입니다. 몸테크. 예. 김돈균 부산의대 교수가 노후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총 1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식사에서 지방을 빼야 됩니다. 지방을 빼라. 예, 지방을 많이 먹으면 학습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 좀 감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습관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정신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어려운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그래서 정신을 좀 자극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걷기인데요. 걷기. 예, 누구든지 추천하는 모든 의사가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네네네. 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0분씩 빠르게 걸으면
신체 나이를 네. 10년 정도는 땡길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또 노년기에 걸리는 병은 치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비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2017년도 건강보험 통계 연부를 보면은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1년에 쓰는 1인당 진료비가 400만 원이 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26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네. 426만 원인데요. 사실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의료비가 41%가 되니까 엄청난 숫자를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질병이 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 재난으로 이어지고 그거는 이제 가계 경제가 바탕이 나고 메디컬 푸어가 양산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의료비는 개인 건강보험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개인 건강보험으로 일부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오히려 부모님의 그렇습니다. 노후 설계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들어드려라.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블 케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 자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성인 자녀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동시에 노부모한테 간병비를 지원하는 세대가 즉 더블케어 세대가 세 집에 한 집꼴로 돼 있습니다. 많죠. 거기다 요즘에는 이제 손주까지 케어하는 트리플 케어 세대가 된다면은 경제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거는 건강 관리가 우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건강 관리에 나서야 되겠고요.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는 건데요. 최근 필요한 것은 실손보험 꼭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3대 질병이나 암보험 같은 거 꼭 챙겨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들고는 싶은데 건강할 때야 쉽게 들 수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나이가 들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나이에는 이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가입도 어렵고 까다롭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금을 받을 확률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험을 자기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좀 저렴한 보험료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유병자, 몸이 아픈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 일정 심사만 거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옛날에는 7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험도 있거든요. 농업인 안전보험인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지원하는 보험이니까 혹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농민이 계시다면 꼭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궁금한데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게 뭘까요? 뭐하라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활비를 관리하라. 생활비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은 은퇴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연금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다들 하나둘씩은 가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혹시 두 분은 언제 몇 살부터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만 65세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최저 얼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의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계약 현황이라든지 지급금 추이 상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은퇴 후에도 연금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금보험을 은퇴 후에 가입한다는 건 상당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요? 은퇴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금에도요? 한꺼번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벼락치기 저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벼락치기로 가입을 한다는 것은 즉시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시연금은 그 목돈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느냐, 타먹느냐,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평생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기간을 정해놓고 수령하는 정기형,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다가 물려주는 상속형,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3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래 가사 같은데요. 가사 같은데 그죠? 뭘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가 관리. 예, 여가 관리입니다. 네. 노후를 노후 생활에는 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필수 시간이 한 13시간을 제외를 하면 11시간 정도가 여가 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여가 시간은 환산을 하면 8만 시간, 현역으로 한 38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노후 생활을 하려면, 질 좋은 노후 생활을 하려면 여가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그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보라, 그다음에 사회참여나 봉사, 교육 등 관심 분야를 넓혀서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3가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는 비법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생활비 관리, 그리고 여가 관리까지. 자, 오늘 제대로 된 은퇴 설계를 해주신 석훈 전문가님 나오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어제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배달치킨 한 마리를 먹으려면 2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치킨집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튀김기 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서울 도심의 한 치킨집에서 판매하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은 4,000원입니다. 하루 15시간씩 영업해 대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10년째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4,000원이었는데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값싼 동네 치킨집은 일부에 불과하고 소비자들이 사 먹는 치킨의 82%는 프랜차이즈 제품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출 3위 업체인 BBQ가 대표 제품 가격을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배달비를 감안하면 한 마리당 가격은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광고와 각종 이벤트비 부담으로 이미 가격이 월등히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이 값을 더 올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달료도 받기 시작하고 점점 사 먹기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시도한 BBQ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30개 제품 전체 가격을 원래대로 되돌린 바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오후 동탄지사에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의 준공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동탄 집단에너지시설은 2021년까지 11만 4천 세대의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11월 20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수요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가요계 원조 감성 디바 보이시는 바로 가수 원미연 씨가 나오셔서 자신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